안녕하세요. 뉴탐스러운 필수 개념 한기덕의 쉬운 물리 1,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한기덕 선생님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 39강 핵분열과 핵융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핵심 키워드도 강의 제목과 똑같아요. 그렇죠? 핵분열, 핵융합, 이게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리 핵분열, 핵융합에서 나오는 그 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원자 안에 있는 그 원자 핵, 그것을 우리가 핵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핵들이 분열되기도 하고 융합되기도 하는 그 현상을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러면 핵을 다루기 전에 우리 핵과 전자가 만들어지는 그 원자라는 녀석부터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원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질을 이루는 기본 구성 단위를 우리가 원자라고 하죠. 원자라는 것은 물질을 이루는 그 기본 구성 단위더라. 물질의 기본 구성 단위구나. 자, 이 원자라는 것은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냐면 가운데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과 그리고 그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들로 구성되어 있더라. 자, 전자는 전기적으로 전하량이 얼마죠? 마이너스 2라는 전하량을 갖고 있고 원자핵은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량을 갖고 있더라라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요 원자핵을 한번 확대시켜 볼까요? 확대시켜 보면 이렇게 생겨 있죠? 자, 원자핵을 확대시켜 보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 핵자라고 불리는 녀석들은 누가 있죠? 양성자라는 것과 중성자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거 우리 예전에 배웠어요. 그렇죠? 양성자는 어떤 쿼크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UUD라고 하는 위쿼크, 아래 쿼크 이렇게 UUD로 구성되어 있었고 중성자는 맞습니다. UDD, D가 두 개였죠? 위쿼크 하나랑 아래 쿼크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중성자였습니다. 양성자는 전기적으로 얼마죠? 전하량이 얼마죠? 맞습니다. 전자랑 전하량의 크기는 같은데 부호는 반대인 즉 플러스 2라는 전하량을 갖고 있고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중성 0입니다. 자, 그러면 위쿼크의 전하량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플러스 3분의 2. 그 다음에 여기도 위쿼크니까 마찬가지로 플러스 3분의 2. 그리고 다음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이거 세 개 다 합쳐보면 결국 플러스 2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양성자의 전하량 플러스 2가 나오더라라는 거 확인해 봤었고 중성자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위쿼크의 전하량 플러스 3분의 2. 아래 쿼크의 전하량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여기 아래 쿼크 하나 더 있으니까 해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더라라는 거 우리 살펴봤었습니다.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랑 중성자라는 게 있었고 그 양성자와 중성자의 전기적인 전하량의 크기도 한번 따져 보았었네요. 그쵸? 자, 이 원자핵은 뭘까요? 양성자 몇 개 있어요? 2개. 그리고 중성자 몇 개 있어요? 2개. 이거를 우리가 원소기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직 뭔지는 모르다고 우리 속여봅시다. 사실 우리 뭔지 알고 있지만 이 임의의 물질 X는 양성자가 몇 개 있어요? 2개. 그리고 중성자는 몇 개 있어요? 2개. 즉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친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핵자들의 개수는 총 몇 개예요? 4개죠. 그래서 여기다가 4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 왼쪽 아래에 쓰는 건 양성자 수예요. 양성자 수. 양성자 2개 있구나. 양성자가 곧 이 물질의 이 원자핵의 전하량이 되겠죠? 자, 전하량이라고 표시해도 될 겁니다. 플러스 2만큼의 전하를 갖고 있더라라고 생각해도 되니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4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친
핵자의 총 질량수라고 얘기를 하죠. 질량수. 여기에서의 질량수라는 것은 양성자 더하기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더라. 따라서 이 입자는 어떤 거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사실 헬륨이더라. 헬륨 원자 번호 2번이고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합쳐서 만들어진 원자핵. 헬륨 원자핵이 바로 요 원자핵이었네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왼쪽 아래에는 양성자 수로, 왼쪽 위에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친 질량수로 우리가 원자를 표시를 했죠. 자, 요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동위원소라는 게 있어요. 동위원소. 이거 하나 알고 넘어갑시다. 동위원소라는 게 뭐냐면, 양성자 숫자는 같아요. 하지만 질량수가 달라. 중성자 수의 개수가 다른 그런 원소를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자,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를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해요. 우리가 제일 우주에 많이 존재하는 수소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흔히 수소라고 얘기하는 건 양성자 하나 있고 중성자 없는, 즉 질량수는 1인 요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소예요. 근데 이것만 있냐? 그렇지 않고요. 얘의 짝꿍 같은 동위원소들이 존재합니다. 양성자는 하나지만 중성자를 하나 더 갖고 있는, 즉 질량수가 2인 수소가 있어요. 무거운 중수소라고 불러요. 이것도 동위원소겠죠?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이러한 원소, 동위원소고. 자, 그 다음에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요런 거.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2개 있어서 총 질량수 3을 갖고 있는 이러한 수소를 우리가 삼중수소라고 해요. 아, 이런 것들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이 다른 그러한 원소를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거 알고 넘어가고, 이거 이때 뒤에서 다룰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배울 핵반응. 핵반응은 뭐가 있냐? 자, 앞에 가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우고. 핵반응에는 우리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핵이 뭉쳐지는 핵융합이 있고요. 그게 붕괴되는, 나뉘어지는 핵분열이 있어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핵반응에는, 핵이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게 핵반응이겠죠? 자, 정리해 보면 핵반응이라는 건 원자핵이 다른 원자핵이나 중성자와 만나서 다른 원자핵이나 중성자 등과 충돌하여 어떻게 되는? 나뉘어지거나 합쳐지는. 자, 다른 원자핵으로 변하는, 다른 원자핵으로 변하는 그러한 현상을 변환되는 현상을 우리가 핵반응이라고 하고, 핵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핵분열과 핵융합으로 나눠볼 수가 있더라. 핵분열은 분열되는 거겠죠. 쪼개지는 겁니다. 핵융합은 합쳐지는 거겠죠.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핵분열. 자, 무거운 원자핵이 자, 가벼운 원자핵으로 나뉘어지는, 분열되는 그런 현상을 나누어지는 현상. 예를 들면 우리 원자폭탄이 바로 이 핵분열을 이용한 겁니다. 우라늄, 플루토늄 같은 것들이 분열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한꺼번에 방출되면 그게 원자 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핵폭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천천히 하게 하면 원자력 발전이 되는 거고요. 자, 예를 들면 핵폭탄이나 원자력 발전 같은 게 이런 핵 분열의 대표적인 예다. 전쟁이 나면 안 되는데, 그쵸? 폭탄은 위험하죠, 그쵸? 자, 그리고 핵 융합 한번 볼게요. 융합이라는 것은 가벼운 원자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쳐지는 거죠. 자, 무거운 원자핵으로 핵으로 합쳐지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핵융합 발전 같은 거 아직은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많이 개발되진 못했지만 핵융합 발전 같은 게 있고요. 자, 핵융합 발전 그리고 우리가 낮에 빛을 보는 태양 에너지가 바로 태양에서 수소들이 핵융합하면서 헬륨으로 바뀌면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도 바로 이 핵융합에 의해서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핵융합 발전이나 많이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핵융합 발전이나 태양 같은 것들이 태양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바로 핵융합에서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핵 반응이구나. 오늘 배울 건 이 핵 분열과 핵 융합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배울 거예요. 어떤 원자 핵들이 어떻게 나뉘어지고 어떻게 합쳐지느냐라는 거 같이 한번 알아볼 거고요. 자, 첫 번째로 우리 앞으로 가서 이걸 볼게요. 자, 핵 분열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 반응 두 가지 중에서 먼저 무거운 원자핵이 나뉘어지는 그러한 핵 분열이 어떤 과정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라늄 원자핵이 있죠? 무거운 양성자가 92개나 있고요. 질량수가 235나 되는 중성자가 그럼 몇 개 있는 거예요? 지금 235라는 게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니까 양성자는 92개 있으니까 235 빼기 92 하면은 얼마예요? 3, 4, 100. 143개나 되는 중성자를 갖고 있는 92개나 되는 양성자를 갖고 있는 우라늄 원자핵이 무겁잖아요. 그렇죠? 이 무거운 우라늄 원자핵이 중성자랑 충돌하면서 중성자는 양성자가 없으니까 0이에요. 여기는. 그렇죠? 그리고 중성자 하나 있으니까 질량수는 1이니까 요렇게 중성자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요. 중성자가 우라늄 원자핵과 충돌되면서 이 우라늄 원자핵이 붕괴가 됩니다. 뭐로? 여기 Ba, 바리움이라고 하는 것과 Kr, 크립톤이라고 하는 것으로 붕괴되면서 중성자 3개가 방출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핵분열이라고 하고 이 핵분열 과정을 우리 한번 핵 반응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핵 반응식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성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우라늄 원자 번호 92번 그리고 235의 질량수를 갖고 있는 우라늄이 충돌하면서 뭐로 바뀌어요? 자, 크립톤과 바륨으로 바륨은 56개의 양성자와 141개의 핵자들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가 있고요. 그 다음 크립톤 Kr 자, 얘는 36번 그리고 92라는 질량수를 갖고 있는 크립톤으로 붕괴되면서 중성자가 몇 개? 3개 방출되는 그 현상을 우리가 핵 분열이라고 한다. 중성자 이렇게 쓰고 3개가 방출되더라. 근데 이 과정에서 뭐가 나오냐면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자, 핵 분열할 때 나오는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원자력 발전에 쓰인다고 그랬죠? 핵 분열할 때 나타나는 그 에너지로 증기를 끓여서 에너지를 우리 터빈을 돌려서 원자력 발전에 쓰이더라라는 거 알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 볼 거는 첫 번째 양성자 숫자가 어떻게 되냐라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요 핵 반응식에서 양성자 수를 한번 봅시다. 양성자 수. 자, 양성자 수라는 것은 이 원자에서 요 원자 핵들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양성자 수였죠. 자, 반응 전 중성자와 우라늄의 양성자 수는 총 몇 개죠? 0 더하기 92니까
92개네요. 그쵸? 핵반응 후에는 양성자 수가 몇 개가 될까? 56개, 36개. 중성자는 양성자 없으니까 0이죠. 자, 그대로 몇 개예요? 92개. 결국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양성자 수는 같네요. 그쵸? 양성자 수 보존이 되더라. 근데 양성자 수라는 건 결국 전하량과 같죠? 양성자가 하나 있냐 두 개 있냐. 중성자는 전하를 갖고 있지 않으니 양성자 수가 보존된다는 얘기는 전하량이 보존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전하량이 보존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전하량이 보존된다라는 거 봤고요. 두 번째는 질량수를 한번 볼게요. 질량수. 자, 질량수. 질량수라고 하는 건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의 숫자를 의미하는 거였죠. 자, 여기 중성자는 중성자 수 1개, 양성자 수 0개니까 질량수 1이죠. 여기 왼쪽 위에 있는 거 보면 됩니다. 우라늄은 235개를 갖고 있고요. 반응 후에, 핵분열 후에 어떻게 됐냐면 바리움 크립톤 중성자가 됐는데 질량수를 따져볼게요. 자, 141개, 크립톤 92개, 중성자 3개니까 3. 자, 이거 더하면 236. 여기도 더하면 95 더하니까 236 같네요. 아, 질량수도 어떻다고요? 보존된다고요. 질량수 보존. 아, 양성자 숫자만 보존되는 게 아니라 질량수도 보존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분열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는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 숫자도 그대로 보존이 되고 중성자 숫자도 그대로 보존이 되면서 질량수 전체가 그대로 보존이 되더라. 입자가 뭐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그냥 쪼개진 거니까. 그쵸? 핵분열에서 양성자 수나 질량수는 그대로 보존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보존되지 않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질량이에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반응 전에 질량이 얼마인지 그냥 이 값 자체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반응 전 질량과 여기 핵분열 후 반응 후 질량을 비교해 보면 누가 클까요? 여기 에너지가 나왔잖아요. 에너지. 핵 반응 후에 에너지가 방출이 됐단 말이에요. 자, 우리 에너지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질량이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환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에너지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반응 후에 질량이 조금 줄어들었다. 그 줄어든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따라서 반응 전 질량과 반응 후 질량을 비교해 본다면 반응 전 질량이 크고 반응 후에 질량이 줄어들면서 그 줄어든 질량만큼이 E는 mc제곱에 의해서 에너지로 방출이 되더라라고 하는 게 핵분열이에요. 그래서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쓰는 겁니다. 자, 다시 핵 반응에서 핵분열이 일어나는 그 핵반응식에서 양성자 수와 질량수는 그대로 보존이 되나 질량 자체는 질량수랑 질량이랑 달라요.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를 의미하고 질량이라는 건 이 각각의 질량을 의미합니다. 질량은 약간 줄어들어요. 약간 줄어드는데 그 약간이 엄청난 에너지로 방출이 되면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이용한다. 그게 한꺼번에 나오면 우리가 핵폭탄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반응 전 질량과 반응 후 질량을 비교해 보면 반응 후에는 질량이 줄어들더라. 왜냐면 감소한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 에너지는 대략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는 이건 에너지의 단위예요. 자,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에너지를 방출하더라라는 걸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이 나와 있는 문제 하나 풀어봐야겠죠? 자, 앞으로 가서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1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자, 뉴탐스론 평가 문제집의 150페이지 12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로에서 느린 중성자가 우라늄
원자핵에 충돌하여 핵분열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라늄이 중성자랑 충돌하면서 분열이 됐어요. 크립톤과 바륨으로 붕괴가 되고 분열이 되고 중성자 3개가 나오면서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를 방출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이 과정에서 양성자 숫자나 중성자 숫자나 질량수는 보존이 된다. 단 질량은 줄어들어요. 줄어든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나온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기억. 크립톤의 중성자 수는 56이다. 자, 여기 36이라는 건 양성자 수라고 했고 92라는 건 질량수,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를 우리가 92, 질량수라고 했죠. 따라서 중성자 수는 92에서 36 뺀 얼마죠? 56이네요. 그렇죠? 56이다. 맞네요. 기억 맞고요. 자, 니은. 핵분열 반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한 것이다. 선생님 지금 목이 아프게 얘기하고 있는 게 니은이죠. 질량 수도, 양성자 수도, 전하량도 보존이 되지만 질량은 감소가 나타난다. 그 감소한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방출된다 라고 얘기했던 거, 니은. 그게 바로 정확하게 들어가 있네요. 니은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 디귿. 원자로에서 빠른 중성자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제어봉이라는 걸 사용한다. 자, 우리 뒤에서 다룰 건데, 자, 제어봉이라고 하는 것은 제어시키는 거겠죠. 빠른 중성자의 속도를 줄이는 것은 우리 감속제라는 것을 사용해요. 속도를 줄이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감속제라고 하고, 제어봉이라고 하는 건 우리 다음 시간에 다룰 거예요. 제어봉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자를 흡수하는 겁니다. 흡수해서 그 숫자를 조절해 주는 게 제어봉이에요. 따라서 디귿 맞아요? 틀려요? 빠른 중성자의 속도를 줄이는 것은 제어봉이 아니라 감속제라는 것이 하더라라는 거 우리 예습 겸 우리 지금 다루는 겸 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핵 분열 과정에서. 자, 그러면 핵 분열했으니까 우리 두 번째 핵 융합을 봐야겠죠? 융합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핵 융합은 자,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라늄이 중성자랑 충돌하면서 분열됐던 게 핵 분열이었다면, 핵 융합은 가벼운 원자핵이 융합하면서 무거운 원자핵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핵 융합이라고 하더라. 그림을 보니까 자, 중수소, 우리 아까 동위원소에서 얘기했던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 더 붙어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여기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루고 있는 중수소가 있고, 자, 삼중수소,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2개, 즉 질량수가 3인 수소를 삼중수소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충돌하면서 융합해요. 융합돼서 뭐가 되냐면 여기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인 헬륨 원자핵과 중성자 하나로 방출되는, 즉 무거워지는 이런 걸 우리가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과정을 우리가 반응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핵 반응식으로.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핵 반응식 한번 써봅시다. 자,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융합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헬륨 원자핵과 중성자를 만들고 에너지를 방출하더라. 여기서도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자,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냐면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해요. 자, 이 과정에서도 질량수나 양성자 수나 전하량이나 이런 게 보존되나 안 되나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양성자 수 한번 볼까요? 양성자 수, 즉 이 원소기호의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우리가 양성자 수 또는 전하량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1, 2고요. 그쵸? 반응 후에 2, 0이니까 그대로 보존이 되네요. 같죠? 양성자 수는 보존되더라 라는 거, 전하량은 보존되는구나 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질량수 한번 봐야겠죠. 질량수라고 하는 건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친 거, 핵을 이루고 있는 핵자의 총 개수를 우리 질량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거 보면 돼요. 2 더하기 3, 5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반응 전에. 반응 후에 4 더하기 1이니까 마찬가지로 5네요. 양성자, 중성자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얘네 조합만 다시 하는 거죠. 뭉치면서. 그러니까 양성자 숫자나 중성자 숫자나 질량 숫자나 다 보존이 됩니다. 보존이 되더라. 자, 근데 단 질량은 어떻다고요? 질량. 반응 전 질량과 반응 후 질량이 비교해보면 누가 크더라? 반응을 하고 나니까 에너지가 방출됐잖아요. 에너지가 방출되려면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감소한 것만큼, 질량이 줄어든 것만큼이 에너지로 나와야 되니까 누구의 질량이 커요? 반응 후에는 질량이 줄어들더라. 즉 반응 전의 질량이 크더라 라는 거. 감소한 것만큼. 사실 질량이 얼마 감소 안 해요. 0.00001kg. 되게 조금 반응해요. 되게 조금 질량이 감소하는데 그 감소한 조금의 질량이 E는 MC 제곱에 의해서 델타 M, 감소한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 빛의 속도가 엄청 크니까 에너지가 많이 나와서 이만큼이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더라. 핵 융합에서. 태양에서도 핵 융합이 일어나면서 수소가 핵융합하면서 헬륨으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방출해서 그 에너지가 빛이 되어 지구까지 도달하는 게 바로 태양 에너지죠. 그렇죠? 이렇게 핵 융합에서도 에너지가 방출되더라. 왜? 감소한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거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 문제, 요것과 관련된 문제 하나 봐야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평가 문제집 148페이지의 3번 문제고요. 자, 질량이 M1, M2인 두 원자 핵이 M1, M2인 두 원자 핵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질량이 M인 원자 핵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에너지가 나왔겠죠? 에너지. 자, 반응이 진행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얼마일까? 라는 거죠. 자, 질량이 M1 플러스 M2였고요. 반응 후의 질량은 M이었어요. 질량이 감소했겠죠? 감소한 것만큼 에너지가 나오니까. 자, 따라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질량 변한 거에다가 빛의 속도 제곱을 곱한 거라고 했는데 당연히 여기가 무겁고 여기가 가벼울 테니까 요거에다가 C제곱을 곱한 요만큼이 방출되는 에너지가 되겠네요. 그쵸? 처음 반응 전 질량에서 반응 후 질량을 빼면 감소한 질량이 나올 거고 거기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해주면 그 방출된 에너지가 나올 거예요. 그게 그럼 몇 번이죠? MC제곱 아니고 더해주는 거 아니고 여기 있네. 3번이 정답이 되겠다. 반응 전 질량에서 반응 후 질량을 뺀 것만큼 질량이 감소한 것만큼 에너지로 나오더라. C제곱을 곱한 것만큼이 에너지로 나오더라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까요? 핵반응과 핵융합에서 반응식을 간단히 보면 핵 분열 핵융합 에너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 더 에너지를 많이 방출했죠? 핵분열에서는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 자, 한번 써볼게요. 자, 핵분열은 중성자와 우라늄이 235 질량수를 가진 원자번호 92번에 양성자가 92개가 있는 우라늄이 만나서 뭐를 만들었지만 어쨌든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방출했고요. 자, 핵융합은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만나 융합하면서 뭐가 만들어졌고, 자,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방출했다. 이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지금 에너지만 보는 거예요. 자, 누가 에너지를 많이 방출했죠? 핵 분열에서. 자, 근데 자, 여기는 핵자 하나당 양성자 수, 중성자 수 요거 한 개당 방출되는 에너지는 누가 많아요? 자,
여기에서는 총 236개의 핵자가 반응해서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나왔고, 핵융합에서는 5개의 핵자가 반응해서 17.6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나왔어요. 즉 핵자 하나당 양성자 숫자나 중성자 수 요거 한 개당 방출되는 에너지는 누가 많아요? 얘는 5개에서 17.6, 얘는 236개에서 200이니까 당연히 핵융합에서 많은 에너지가 나오죠. 자, 그래서 같은 양이 반응한다면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건 핵융합일 것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듯이, 그거 정리해보면 핵자당 생성되는 에너지의 양은 핵융합이 핵분열보다 많다, 크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그렇게 밝게 빛나고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핵융합 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핵자당 생성되는 에너지까지 살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번에는 핵자당 평균 결합 에너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핵분열과 핵융합을 봤었는데, 그러면 어떨 때 핵분열이 일어나고 어떨 때는 핵융합이 일어날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자, 요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핵자당 평균 결합 에너지. 핵자들이 서로 결합하고 있는 그 에너지를 나타낸 거예요. 뭐에 따라? 질량수에 따라. 질량수가 0부터 1, 2, 3, 4, 5, 6, 7, 8, 240까지 질량이 점점 증가할 때 질량수가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친 게 질량수라고 했는데, 그 질량수가 증가할 때 그 원자 핵들이 결합하고 있는 에너지, 그냥 결합하고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 그냥 결합하고 있는 에너지는 커다란 원자핵이 결합 에너지가 클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핵자 한 개당 결합하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핵자당 평균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데, 누가 제일 크죠? 지금 수소, 헬륨, 리튬 이렇게 막 있는데 가장 키포인트는 여기 가장 최대값을 갖고 있는 게 누구더라? 이거 누구죠? Fe? 철이라고 하는 요 녀석이 핵자당 평균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크더라. 그래서 결합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안정적이란 얘기겠죠? 따라서 요 철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철보다 무거운 녀석들은 분열해서 철이 되고 싶어 할 거고요. 철보다 가벼운 녀석들은 융합해서 철이 되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철이 가장 안정적이니까. 핵자당 평균 결합 에너지가 가장 커서 가장 강하게 결합하고 있는 게 바로 철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따라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분열하고 싶어 할 거예요. 안정적인 철이 되고 싶어 하니까 핵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 자, 철보다 가벼운 원소는 핵융합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안정적인 결합 에너지가 강한 철이 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1학년 때 과학에서 배웠던 별의 진화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핵융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그게 바로 이 철입니다. 철. 핵융합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었고, 철보다 무거운 이런 우라늄 같은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더 강한 고온 고압 상태가 돼야 만들어졌었고, 그거 바로 초신성 폭발이었어요. 우리 기억나시죠?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 그래서 안정적인 철은 핵융합으로 만들어지고 철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것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지더라라는 거 우리 예전에 배웠던 것까지 활용해 보면서 지금 배워보고 있습니다. 핵자당 평균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철이더라. 따라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분열해서 철이 되려고 할 거고,
철보다 가벼운 원소는 안정적인, 융합돼서 안정적인 철이 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적용된 문제 하나 봐야겠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세 번째 문제. 그래프 거의 똑같네요. 자, 요 문제는 유탐수는 평가 문제집 149페이지의 8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원자핵의 핵자당 결합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같이 한번 볼게요. 기억!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는 누구라고요? 최대값을 갖는 건 핵자당 결합 에너지. 핵자 하나가, 양성자, 중성자 수 하나가 갖고 있는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큰, 즉 안정적인 원소는 철이더라. 맞네요. 그쵸?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핵자당 결합 에너지는 원자핵을 핵자별로 분리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다. 결합 에너지는 결합시키는 에너지죠. 그러면 얘를 분리시키려면, 자, 선생님이 분필을 잡고 있는 힘이 10N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분필을 뺏고 싶으면 몇 뉴턴의 힘을 가해줘야 분필을 뺏을 수가 있어요? 10N, 그쵸? 내가 잡고 있는 힘만큼 여러분이 줘야 분필을 뺏어갈 수 있죠. 자, 거꾸로 얘기하면 핵자당 결합 에너지라는 건 결합하고 있는 에너지인데 걔네들을 분리시키고 싶으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가해줘야겠죠. 따라서 니은 핵자당 결합 에너지는 원자핵을 핵자별로 분리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다. 그만큼 결합하고 있으니 그만큼의 에너지를 가해줘야 얘네들이 분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꾸로 쓴 것 같지만 똑같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구나 라는 거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디귿. 철보다 무거운 원자핵은 핵분열을, 그래서 안정적인 철이 되고 싶어 한다고 했고, 철보다 가벼운 원자핵은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자, 핵융합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있었고요. 핵분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있었어요. 핵분열도 핵융합도 어떻게 에너지가 방출이 됐냐면 반응 전 질량과 반응 후 질량을 비교해 봤을 때 반응 전 질량이 더 무거웠고, 따라서 그 감소한 질량만큼이 E는 mc제곱에 의해서 에너지로 방출이 됐었죠. 핵융합에서도 그랬고 핵분열에서도 그랬어요. 자, 디귿. 자, 무거운 원자핵은 핵분열을 했고 가벼운 원자핵은 핵융합을 하면서 철이 되고 싶어 했고요. 자,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감소한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방출되더라 라는 얘기 했으니까 디귿은 맞구나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 자, 4번 문제.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 중수소 한번 써줄까요? 밑에다가 질량수가 2고 양성자 하나인 이러한 수소를 중수소라고 했고, 자, 양성자 하나이고 질량수가 3인 얘를 삼중수소라고 했어요.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융합해서 헬륨 원자핵과 뭐가 만들어졌었죠, 우리? 자, 여기 밑에다 한번 써볼까요? 요 B는 뭘까? 이것까지 보고 할게요. 우라늄이 뭐랑 충돌하면서, 뭐랑 반응하면서 바륨과 크립톤과 중성자가 만들어졌었다. 자, 얘는 아마도 핵분열일 것이다. 얘는 더 커졌으니까 핵융합일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우리 핵융합과 핵분열의 반응식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번 다 같이 써볼게요. 자, 첫 번째. 핵융합. 자, 핵융합이라는 것은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융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중성자가 하나 같이 나왔었죠. 자, 같이 보면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융합하여, 결합하여, 자, 헬륨 원자핵, 즉 질량수 4인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가가 만들어졌는데 여기 질량수가 5예요. 반응 전에. 반응 후가 5가 되려면 질량이 1이 돼야 되죠. 자, 그 다음 양성자 수가 2예요. 반응 전에. 반응 후에도 2가 되려면 0이 돼야 되죠. 자, 양성자가 하나도 없고 양성자, 중성자 합쳐서 한 개 있으니까 중성자죠. 얘는 N이네요. 중성자 영어로 뉴트론이라고 하니까 N이라고 보통 쓰고요. 이때 에너지가 방출되더라.
요게 바로 핵융합 과정이고 핵분열 과정도 한번 써볼까요? 2번. 핵분열. 자, 핵분열은 어떤 것이었냐면 우라늄이 92, 235의 우라늄이 중성자랑 충돌하면서 분열을 했어요. 뭐로 분열이 됐냐면 바륨과 크립톤으로 분열을 했어요. 바륨은 몇 번이죠? 몰라도 돼요. 저기 써있죠? 56번. 즉 양성자가 56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질량수는 141이래요. 뭐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 크립톤은 자 36 그리고 92예요. 근데 요거는 알아야겠죠? 여기 뭐가 된다? 이거는 따져봐야 돼요. 물론 우리는 중성자 3개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한번 해봅시다. 자, 중성자와 우라늄이 반응해서 즉 양성자가 92개가 있었고요. 여기 보니까 56, 36 더하니까 92. 즉 양성자가 0이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1, 235 해서 질량수가 236이었어요. 자, 반응 후에는 자 141과 92 더하면 얼마죠? 233. 236이 되려면 3이 더 필요하구나. 따라서 중성자가 3개 만들어졌겠구나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핵융합과 핵분열의 핵반응식까지 요거까지 요 정도는 우리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요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보면 훨씬 명확하게 문제가 다가옵니다. 자, 앞으로 가서 기억 같이 읽어볼게요. A는 핵융합 반응이다.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결합하여 더 무거운 원자핵이 됐으니까 핵융합 반응 맞고요. 맞죠? 자, 그 다음 니은 가는 전자이다. 우리 방금 했었죠? 가는 전자가 아니라 양성자 0개, 양성자 중성자 합친 질량수는 1인 중성자였어요. 그래서 가는 전자가 아니라 중성자이다. 니은 틀렸네요. 그쵸? 자, 그 다음 디귿 나는 마이너스 전을 띈다. 나도 지금 중성자죠.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 입자죠. 그래서 디귿 틀렸네.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요거 할 때 요거 하나 더 보고 넘어갈까요? 전자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전자는 질량수가 얼마일까요? 양성자 몇 개? 0개. 중성자 몇 개? 0개. 자, 그래서 전자는 질량수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성자수. 근데 양성자수가 선생님 얘기했듯이 전하량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양성자 하나라는 우리 수소 원자핵을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양성자 하나 있는 수소 원자핵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는 전기적으로 플러스 1, 2를 갖고 있는 양성자를 요 1로 표현했다면 전자는 마이너스 2라는 전하량을 갖고 있으니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전자를 우리 그 원소기호처럼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질량은 0이고 우리 전하는 마이너스 1, 2를 갖더라. 그래서 요거까지 알고 있으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전하량을 가지고 요거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 문제 4개 다 풀어봤고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것만은 꼭. 자, 오늘 배운 게 여기에 다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 우리 핵 반응에서 첫 번째로 핵 분열을 배웠고요. 핵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원자핵이 가벼운 원자핵으로 나누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핵 분열이라고 하더라. 무거운 우라늄이라는 원자핵이 중성자랑 충돌해서 바륨과 크립톤으로 나뉘어지더라. 분열하더라. 그리고 이때 그냥 얘네만 분열하는 게 아니라 중성자 3개까지 같이 나오게 되고요. 이때 방출된 중성자가 또 다른 우라늄과 충돌하면서 또 붕괴가 일어나겠죠. 분열이 일어날 겁니다. 이러한 분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걸 우리 뒤에서 배울 거예요. 핵분열이 일어난다. 일어나면서 중성자 3개가 나오고 이 중성자들이 또 다른 우라늄과 충돌하면서 또 분열을 일으키더라.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더라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 과정의 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중성자와 우라늄이 충돌하여 바륨과 크립톤, 중성자 3개를 만들더라. 이 각각의
양성자 수와 질량 수를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너지까지 나오더라라는 거 우리 봤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엔 핵융합을 볼게요. 핵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원자핵이 무거운 원자핵으로 합쳐지는 현상을 우리가 핵융합이라고 하더라. 자, 중수소라는 것은 양성자, 중성자 하나씩 있는 그 수소를 중수소, 양성자 하나, 중성자 두 개 있는 수소를 삼중수소. 요 두 녀석이 결합하여, 융합하여 헬륨 원자핵과 중성자로 되는 현상, 이 현상을 핵융합이라고 하더라. 가벼운 원자핵이 무거운 원자핵으로 되는 과정이더라. 이 헬륨 원자핵을 다른 말로 우리가 알파 입자, 알파선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뒤에서 방사선 다룰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거를 반응식으로 보면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질량수는 2, 3 각각 2, 3을 갖고 있는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융합하여 자, 헬륨 원자핵과 중성자가 되면서 에너지가 요 정도 나오더라. 절대적인 크기는 작지만 핵자당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핵 분열보다 핵융합이 크더라 라는 것까지 우리 요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요번 시간 딱 두 가지 봤어요. 핵 분열과 핵융합을 봤습니다. 무거운 원자핵은 쪼개져서 분열되려고 하고 철보다 무거운 원자핵은 분열되려고 하고 철보다 가벼운 원자핵은 융합해서 또 안정적으로 결합,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커지려고 하더라라는 거 이번 시간 같이 살펴봤고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에너지 그리고 그때 나타나는 핵 반응식까지 우리 1시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재밌었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원자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러분 1시간 동안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